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아침을 함께 시작하게 되어서 정말 반가워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제법 쌀쌀해졌죠? 낮에는 아직 따뜻한데 아침에 이불 밖으로 나오려면 괜히 몸이 움츠러들고 창문 열면 서늘한 공기가 훅 들어오는 거 느끼셨을 거예요. 저도 요 며칠 아침에 이불 속에서 한참을 꾸물거리다가 겨우 일어났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바로 이맘때 가을 환절기가 시작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 시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 몸이 1년 중 가장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겪는 계절이 바로 가을이기 때문이에요. 여름과 겨울 사이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지는 날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름 내내 더위에 지쳐있던 몸이 갑자기 서늘한 공기를 만나면서 자율신경계가 요동을 치거든요. 자율신경이라는 게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심장 박동이나 체온, 소화 기능을 알아서 조절해주는 신경인데 이게 온도 변화에 너무 자주 시달리면 균형이 무너져요. 그러다 보니 이 시기에 감기 걸리시는 분들, 갑자기 몸살 나시는 분들, 괜히 무릎이나 어깨가 쑤신다는 분들이 부쩍 늘어나요. 병원 다니시는 분들 보면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 찾는 분들이 확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르신 중에 매년 이맘때만 되면 꼭 몸살 감기로 며칠씩 앓아누우시던 분이 계셨어요. 처음엔 그냥 나이가 드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아침을 정말 부실하게 드시고 계셨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에 커피 한 잔,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몇 해 전부터 아침 습관을 조금씩 바꾸시고 나서는 신기하게도 환절기를 훨씬 수월하게 넘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오늘 준비한 내용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아침 식탁이 조금은 달라지실 거예요. 사실 면역력이라는 게 대단히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랑 맞서 싸우는 방어 시스템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먹고 자고 움직이는 그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아침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밤새 자는 동안 몸은 일종의 절전 모드로 들어가 있다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다시 시동을 걸거든요. 자동차도 시동 걸자마자 바로 고속주행하면 무리가 가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어떻게 몸을 깨우느냐에 따라서 그날 하루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지고 더 나아가서 며칠, 몇 주가 쌓이면 면역 시스템 전체의 힘이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바로 가을 환절기에 면역력을 살려주는 아침 식습관 5가지예요. 하나씩 차근차근 왜 그런지 이유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리고 실제 사례도 함께 소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편하게 들어주세요.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이에요.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이게 정말 생각보다 훨씬 중요해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도 몸에서는 계속 수분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숨 쉴 때도 수분이 나가고 땀으로도 조금씩 빠져나가고요. 보통 성인이 하룻밤 사이에 컵 하나 정도의 수분을 잃는다고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은 이미 살짝 마른 수건 같은 상태예요. 이때 물을 마셔주면 밤새 끈적해진 혈액이 묽어지면서 혈류가 훨씬 원활해지고 장도 슬슬 움직이기 시작해요. 특히 여기서 포인트는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 그러니까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드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가을에는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찬물까지 마시면 몸 안의 장기들이 갑자기 놀라면서 위장 혈관이 수축돼요. 그러면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려고 쓰여야 할 에너지가 엉뚱한 대로 새어나가면서 오히려 몸이 더 냉해져요. 미지근한 물을 한 컵 한 200ml 정도 천천히 드시면 위장이 부드럽게 깨어나고 장운동도 자연스럽게 촉진돼요. 여기서 잠깐 물을 마실 때 한 가지 더 신경 쓰시면 좋은 게 있어요. 벌컥벌컥 급하게 마시지 마시고 몇 모금씩 나눠서 천천히 드시는 거예요. 아침에 위장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한꺼번에 많이 들이켜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200ml 정도를 대여섯 모금으로 나눠서 한 5분 정도에 걸쳐서 천천히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우리 몸 면역세포의 상당수가 사실 장에 몰려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실제로 우리 몸 면역세포의 상당 부분이 장 점막 주변에 자리 잡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장이 편안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면역력의 첫 단추를 잘 끼우는 셈이에요. 제가 상담해 드렸던 60 후반 어르신 한 분은 예전에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커피부터 드셨는데 이게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하면서 오히려 몸의 수분을 더 빼앗아가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커피 마시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꼭 먼저 드시라고 말씀드렸더니 몇 주 지나고 나서 속이 훨씬 편안해지고 아침에 붓기도 덜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작은 순서 하나만 바꿔도 몸이 다르게 반응한다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물에 따뜻한 성질의 재료를 살짝 더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생강을 얇게 저며서 미지근한 물에 살짝 우려 드시거나
대추 몇 알을 넣고 끓인 물을 식혀서 아침에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서 환절기 냉기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고, 대추는 몸을 편안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다만 이건 매일 새로 우리셔야 하니까 번거로우실 수 있는데, 주말에 한 번에 넉넉히 끓여서 냉장고에 두셨다가 아침마다 데워 드시면 훨씬 수월해요. 두 번째는 발효식품을 아침 식탁에 챙기는 습관이에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음식 중에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오래된 전통 음식이라서 좋은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면역력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산균이나 유익균들이 우리 장 속으로 들어가서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역세포의 상당 부분이 장에 몰려 있는데, 장 속 유익균이 풍부해지면 이 면역세포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여요. 특히 가을철에는 환절기 감기 바이러스나 호흡기 질환에 대한 저항력이 중요한데, 장 건강이 무너지면 이 저항력도 같이 떨어져요. 발효식품 중에서도 특히 청국장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청국장은 콩을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소화 효소가 풍부하게 생기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잘 되고, 여기에 식이섬유까지 풍부해서 장 청소에도 좋은 음식이에요. 다만 냄새가 강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요즘은 냄새를 줄인 청국장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된장 같은 경우는 그냥 국으로 끓여 드셔도 좋지만, 나물을 무칠 때 된장을 살짝 넣어서 된장 나물 무침으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침 식사할 때 김치 한 조각, 된장국 한 그릇 이렇게 챙겨 드시는 게 생각보다 큰 도움이 돼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시중에서 파는 김치나 오래 묵혀둔 김치는 나트륨 함량이 꽤 높은 편이에요. 특히 혈압 관리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덜 짜게 담근 김치를 조금씩 드시거나 된장국도 짜지 않게 슴슴하게 끓여 드시는 게 좋아요. 제가 만나본 한 70대 어머님은 매일 아침 된장국을 꼭 끓여 드시는데, 대신 소금이나 국간장을 줄이고 표고버섯이나 다시마, 우린 물로 감칠맛을 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니까 짜지 않으면서도 깊은 맛이 나고 혈압 수치도 예전보다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셨다고 하셨어요. 이 어머님이 알려주신 팁이 하나 더 있는데, 국을 끓이실 때 무나 배추처럼 가을에 나는 채소를 듬뿍 넣으시면 국물 양은 그대로여도 짠맛이 훨씬 덜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채소의 수분과 단맛이 짠맛을 중화시켜주는 원리인 거죠. 발효식품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염분은 조절하면서 꾸준히 조금씩 챙기시는 게 핵심이에요. 세 번째는 단백질을 아침에 챙겨 드시는 습관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침은 가볍게 드셔야 한다고 생각하셔서 밥에 김치 정도 아니면 아예 거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사실 면역력을 이야기할 때 단백질을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우는 항체, 그리고 면역세포들이 다 단백질로 만들어지거든요. 벽돌 없이 집을 지을 수 없듯이 단백질 없이는 튼튼한 면역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어요. 특히 중장년층으로 접어들면서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시기이기도 한데, 근육이 줄어들면 신체 전반적인 에너지 대사도 떨어지고 면역 기능도 같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아침부터 고기를 먹기는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침에 꼭 고기를 드셔야 하는 게 아니고요. 소화가 잘 되면서도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들 위주로 챙기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달걀이에요. 달걀찜이어도 좋고 삶은 달걀이어도 좋고요. 달걀 하나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서 소화 흡수 효율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여기에 두부나 콩국 아니면 담백하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곁들이시면 더 좋아요. 육류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두부나 콩류로 대신하셔도 충분해요. 두부는 특히 소화가 잘 되고 부드러워서 치아가 약하신 어르신들한테도 부담이 적은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릭 요구르트나 플레인 요구르트예요. 이건 단백질도 챙기면서 동시에 말씀드린 발효식품에 유익균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식품이에요. 다만 시중에 파는 가당 요구르트는 당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되도록 무가당이나 플레인 제품을 고르시고 여기에 견과류를 조금 얹어 드시면 좋아요.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과 함께 아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아연이 부족하면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몬드나 호두 몇 알 정도를 아침 요구르트나 죽에 곁들여 드시는 것도 좋은 습관이에요. 제가 아는 한 65 되신 아버님은 아침을 거의 안 드시다가 오전 내내 기운이 없고 감기도 자주 걸리신다고 하셔서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많이 드시라는 게 아니라 딱 삶은 달걀 하나와 두유 한 팩 정도만 아침에 꼭 챙기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엔 그것도 부담스러워 하셨는데 2달 정도 꾸준히 하시고 나니까 오전에 기운이 훨씬 오래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여기에 견과류 조금씩 곁들이시면서 더 든든해지셨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딱 한 가지 단백질 식품 하나만 아침에 추가해 보시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히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제철 과일이랑 채소로 비타민을 챙기는 습관이에요. 가을이 좋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계절에 나는 과일과 채소들이 유난히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많이 품고 있다는 거예요. 사과, 배, 감 이런 가을 과일들 다들 좋아하시죠? 특히 배는 예로부터 기관지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수분 함량이 높고 목을 촉촉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환절기에 마른 기침이나 목 따가움을 느끼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돼요. 배를 얇게 저며서 그냥 드셔도 좋고 시간 여유가 있으시면 배와 도라지, 대추를 함께 넣고 은근하게 끓여서 배즙처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도라지에도 기관지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 둘을 같이 드시면 상승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어요. 감도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 유지에 좋은 과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과일이 몸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특히 당뇨 관리하시는 분들은 과일의 당 성분도 신경 쓰셔야 하니까 하루 한두 조각 정도로 적당히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채소 중에서는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처럼 색이 진한 채소들을 챙겨 드시면 좋아요. 이런 채소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게 우리 몸의 점막을 튼튼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점막이 튼튼해야 바이러스나 세균이 몸 안으로 쉽게 침투하지 못하거든요. 코나 목, 기관지의 점막이 건조하고 약해지면 그만큼 감기에도 잘 걸리고 호흡기 질환에도 취약해져요. 특히 가을철에는 공기 자체가 건조해지잖아요. 습도가 떨어지면 우리 코와 목의 점막도 같이 말라버리는데 이게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딱 좋은 환경이 돼요. 그래서 점막을 촉촉하고 튼튼하게 유지해주는 게 이 시기에 정말 중요해요. 당근 같은 경우는 살짝 기름에 볶아서 드시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지용성 성분이라서 기름과 함께 조리했을 때 몸에 더 잘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당근을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계란찜에 잘게 다져 넣거나 살짝 볶은 나물로 드시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아침 식탁에 나물 반찬 하나 아니면 채소를 넣은 계란찜 하나 정도만 곁들이셔도 큰 도움이 돼요. 제가 알려드린 한 방법인데 아침 식사 시간이 빠듯하신 분들은 전날 저녁에 미리 나물을 무쳐 두셨다가 아침에 반찬으로만 꺼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채소를 거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미리 준비해 두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훨씬 편하게 챙기실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일요일 저녁쯤에 일주일치 나물, 반찬 두세 가지를 한꺼번에 무쳐서 밀폐 용기에 나눠 담아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두시면 평일 아침마다 새로 요리하실 필요 없이 꺼내기만 하면 되니까 훨씬 부담이 덜 하실 거예요. 다섯 번째는 아침 식사 후에 잠깐이라도 햇볕을 쬐는 습관이에요. 이게 직접적으로 식습관은 아니지만 아침 식사와 세트로 꼭 같이 챙기시면 좋은 습관이라서 함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는 대부분 햇볕을 받아야 피부에서 합성이 되는데 이 비타민 D가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해서 감기나 독감 같은 감염성 질환에 더 쉽게 걸린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가을이 되면서 해가 짧아지고 또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바깥 활동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 여름보다 오히려 가을, 겨울에 비타민 D가 부족해지는 분들이 많아요. 음식으로도 비타민 D를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는데요. 고등어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 그리고 표고버섯 같은 버섯류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침 식탁에 가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올리시는 것도 좋고 국이나 나물에 표고버섯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햇볕을 쬐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시고 난 뒤에 하다못해 10분에서 15분 정도라도 집 앞이나 베란다에 나가서 햇볕을 쬐시는 걸 권해드려요. 이때 너무 두껍게 입지 마시고 팔이나 손 정도는 햇볕에 노출되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자외선 차단제를 두껍게 바르시면 비타민 D 합성이 오히려 방해받을 수 있으니까 아침 짧은 산책 정도라면 굳이 차단제를 바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아는 한 어머님은 아침 식사 후에 꼭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걸 습관으로 만드셨는데 처음엔 그냥 운동 삼아 시작하셨다가 나중에 건강검진에서 비타민 D 수치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산책하면서 햇볕도 쬐고 가벼운 유산소 운동도 되니까 일석이조인 셈이죠. 게다가 아침 산책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맞춰주는 역할도 해요. 아침에 햇빛을 보면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는데 이게 밤이 되면 수면을 돕는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아침에 햇볕을 잘 쬐신 분들은 밤에 잠도 더 잘 주무시는 경우가 많아요.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그만큼 면역력도 함께 좋아지니까 이게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 식사와 짧은 산책을 짝지어서 습관으로 만드시면
면역력뿐만 아니라 기분까지 한결 좋아지신다고들 말씀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5가지를 실천하실 때 꼭 함께 신경 써주시면 좋은 게 바로 규칙적인 시간이에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서 비슷한 시간에 아침을 드시는 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게 있어서 매일 같은 시간에 밥을 먹으면 소화기관이 그 시간에 맞춰서 소화액을 미리 준비해 두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7시에 먹고 내일은 9시에 먹고 이렇게 불규칙하면 몸이 언제 소화 준비를 해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아침을 챙겨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훨씬 좋아요. 여기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해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 먼저 마시고 발효식품으로 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단백질 식품 하나 꼭 챙기고 제철 과일과 채소로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마지막으로 식사 후 잠깐 햇볕을 쬐어주는 것, 이렇게 5가지예요. 이걸 다 한꺼번에 시작하려고 하시면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며칠 하다가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 중에 딱 한 가지만 먼저 골라서 2주 정도 꾸준히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부터는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고 그게 익숙해지면 다음 주엔 달걀 하나를 추가해 보시는 식으로요. 그 다음 주에는 나물 반찬 하나 더 해보시고 그 다음엔 아침 산책까지 이어가시면 어느새 5가지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습관을 쌓아가시는 게 오래 지속하는 비결이에요. 저희 채널에 계신 많은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처음엔 반신반의 하시다가 한두 달 꾸준히 실천하시고 나서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 감기에 덜 걸리게 됐다, 아침에 붓기가 줄었다, 이런 후기들을 많이 남겨주세요. 어떤 분은 예전엔 환절기마다 꼭 한 번씩 몸살로 병원 신세를 지셨는데 이번 가을엔 신기하게 한 번도 안 아프고 넘어가셨다는 이야기도 전해주셨어요.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저도 정말 힘이 나고 오늘 이렇게 준비한 보람을 느껴요. 가을 환절기, 몸이 예민해지는 시기인 만큼 조금 더 세심하게 나를 돌봐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거창한 운동이나 비싼 영양제보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식탁에서의 작은 변화들이 훨씬 꾸준하고 확실하게 몸을 지켜줘요. 물 한 잔, 김치 한 조각, 달걀 하나, 나물 한 접시, 그리고 10분 남짓한 산책. 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정말 별거 아닌 것들인데 이게 매일매일 쌓이면 우리 몸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돼요. 오늘부터라도 딱 하나 실천해보고 싶으신 습관 하나 정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댓글로 어떤 습관부터 시작해보실지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응원해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가을맞이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환절기 건강 걱정하시는 부모님이나 지인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